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야구 시간대별로 나눠서 갔는데 뭐 세인트루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샌프가 이제 7대 3에서 역전을 당했죠. 일어나 보니까 8대 7이었다. 8대 7이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좀 역전당한 게 아쉬운데 뭐 운이 안 따라줬다 봅니다. 해서 이제 마인 경기들도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 평일에 축구가 많이 없을 때 좀 야구를 그래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그리고 내일 오늘부터 이제 주말 시작이니까 축구 경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축구가 많을 때는 야구 뭐 주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진 않고 고배당 정도는 노릴 수 있습니다. 1점 차. 왜냐면 최근에 1점 차가 뭐 5연속 적중했던 적도 있고 요 이제 어제 이제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서 1점 차는 계속 노린다. 왜냐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만하거든요. 야구는. 그래서 국내 야구는 아니고 1점 차는 MLB 위주로. 여기 보이시는 이제 국내 야구는 오늘 축구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경기도 없고 내일 아침에 있는 경기도 MLS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아침에 보면서 뭐 이 야구랑 뭐 MLB랑 한번 묶어 갈 만한 게 있으면 가보든가. 그건 내일 하는 걸로 합시다. 이제 시간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 두 경기 강원하고 광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 야구 이거 왜 적어놨느냐? 갈 겁니다. 따로 이제 분석만 없을 뿐이지 조합에 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가 있을 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오랜만에 뭔가 축구를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이제 제 메인은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전북. 오늘 K리그 1 두 경기인데 일단 강원이 의외로 전북 상대로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최근 이제 5경기 기준을 항상 잡고 있는데 일단 강원이 지금 전북 상대로 5연승 중이에요. 원정에서 3번 잡고 홈에서 2번 잡고 전체적으로도 강원이 전북한테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최근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 기준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봤을 때 거의 한 7승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홈에서의 기준도 보면 최근 기준으로는 그래도 강원이 좀 앞섭니다. 뭐 아주 예전 전적까지 합치면 뭐 전북이 당연히 앞서겠지만 최근 근래에 강원이 이제 전북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도 연승 중이고 3승 2패로 살짝 앞서는 중이다. 그래서 이 상성은 뭐 최근 어쨌든 저는 가장 최근을 우선순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원이 전북 상대로 좀 강하다. 그리고 다 오버였습니다. 그 3승 2패 할 동안 홈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오버이기 때문에 홈 아니더라도 최근에 강원이 전북 상대로 5연승 할 때도 한 경기 빼곤 다 오버였어요. 그래서 흐름상 오버 날 확률도 가장 높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전북이 1위입니다. 못했을 때 전북이 아니에요. 지금 확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덜 치르고도 승점 35점으로 1위고 예전에 이제 대전이 초반에 이제 선두를 달렸었는데 지금은 전북이 좀 많이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득점도 1위, 실점도 1위입니다. 그래서 득실이 두 자릿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전북 말고는. 그만큼 대전 같은 경우도 득점이 전북하고는 별 차이 없지만 실점이 많아서 사실 득실 플러스가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그래서 전북은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두 자릿수고 그리고 패배도 2번밖에 없고 그리고 홈 원정 기준이 뭐 아무리 상위권이어도 홈에서만 잘하고 이제 원정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홈에서도 1위, 원정에서도 1위. 홈 원정 다 한 번씩밖에 안 졌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홈에서는 실점이 좀 있어요. 근데
원정에서만큼은 실점이 아주 극도로 적습니다. 2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골을 못 넣었느냐? 11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6승 1무 1패. 원정에서도 한 경기 덜 치르고도 지금 승점이 대전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전북이 좋죠. 근데 이제 아까 상성은 강원이 좋고, 그러면 이제 강원의 홈 성적을 봐야 되는데, 강원이 꼴찌입니다. 꼴찌. 잠시만요. 뭐가 꼴찌냐? 강원 홈에서 꼴찌 성적. 홈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이제 2승 3무 3패. 승점이 제주하고 FC 서울하고 같지만 득실에서 밀려서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서 원정보다도 승점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장이 크게 없고 그렇긴 한데 전북도 마찬가지긴 해요. 전북도 마찬가지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저는 가장 최우선 순위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저는 상성은 강원이 앞서는데 그래도 흐름은 전북을 봐야 된다. 이게 워낙 좋잖아요. 지금 뭐 하나 이제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더라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패배가 일단은 하필 또 강원이긴 합니다. 홈에서 3월 9일 날 이제 강원 상대로 이제 0대 1로 졌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15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정에서도 무승부조차도 많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전북의 최근 흐름은 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뭐 득점 부분도 물론 이제 저득점한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마저 얘기를 이어가자면 최근에 이제 울산, 대구, 원정도 다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랑 대구 상대로도 다득점. 물론 이제 대구는 성적이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울산 상대로도 3득점을 했다는 거는 최근에 득점력도 괜찮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컵 대회 대전도 그렇고 가끔씩 좀 뭐 무득점 경기들이 뭐 중간에 한두 번씩 있었고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득실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득점은 그럴 수는 있어도 실점이 최근에 2실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포항전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가까이 컵 대회 제외하면 대전전 리그에서는 2실점 한 적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전북 가야죠. 이거는 배당이 1.84면 상당히 좀 괜찮다 보여집니다. 뭐 강원도 물론 이제 상성에서 좋고 하기는 한데 최근 포항, 뭐 FC 안양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울산 득점이 없던 건 아닌데 생각보다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강원이 특히 홈에서 꼴찌인 이유가 무득점 경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전북이 뭐 조금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워낙 잘하다 보니 그 흐름을 깨기가 좀 힘들다 해서 전북 승보고 만에 하나 뭐 모르죠. 또 강원이 전북 상대로 상성에서는 앞섰으니까 변수가 나온다면 오버?
오버 쪽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고, 강원이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뭐 2경기 연속 골도 넣고 있고, 전북 상대로 조금 이제 선방했던 걸 생각하면은 이제 배당 대비 오버 갈 만한데, 근데 전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에서도 워낙 실점이 적고 리그 자체에서도 실점이 적다 보니 전북이 못 이기는 경우는 뭐 강원이 이제 전북 상대로 5연승 한다고 해서 강원의 승보다는 이 비긴다는 전제로 깔고 가거든요. 제가 볼 땐. 뭐 제주 원정에서처럼 득점이 없이 0대 0으로 비긴다든가, 아니면 이겨도 광주나 이제 서울, 아니면 FC 안양전처럼 한 골만 넣어서 1대 0으로 뭐 이 더 많은 골을 못 넣으면 선제골을 먹히거나, 아니면 이제 동점골을 먹혔을 때 이제 1대1 무정도지. 솔직히 배당은 오버를 노릴만 한데 굳이 전북 승부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오버까지 갈 필요는 없다. 왜냐, 강원이 뭐 골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엔 오버를 바라본다면은 제일 좋은 게 전북의 이제 다득점이거든요. 근데 전북도 최근에 이제 뭐 3골 4골 넣었지 매번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서, 특히 원정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대구전 빼면은 사실 전북도 원정에서 뭐 아주 많은 골을 넣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만에 하나 이제 언더건 하면서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북은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해서 언어보는 그냥 건너뛰고, 저는 전북 승부입니다.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전북 승부는 입장에서 굳이 배당 높은 오버를 선택하기보단 차라리 마인을 노리는 게 더 낫다. 아니면 뭐 핸디무나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핸디무보다는 마인을 좀 더 노릴 것 같아요. 강원이 김천한테도 0대 4로 진 적도 있고 FC 안양한테 1대 3으로 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죠. 2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 야구는 이제 나중에 조합 나갈 때 같이 그냥 경기 결과만 적어서 이제 조합도 아마 1점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다폴 뭐 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당을 좀 높여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축구 조합에 같이 섞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하고 FC 서울. 자, 광주 같은 경우에 FC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 별 차이 없고 승점도 별 차이 없습니다. 6위하고 7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FC 서울은 홈보다 원정에서 좋고, 광주는 원정보다 홈에서 승점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 광주 홈이나 서울 원정이나 둘 다 패배가 적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제 브라질 선수 한 명이 이적을 했고, 아사니가 이제 국대 복귀를 했고, 수비랑 공격에 브라질 선수 한 2명이 이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높지 않아서 큰 타격은 없는 것 같고, FC 서울도 수비수 한 명이 이제 국대에서 복귀를 했죠. 그래서 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광주하고 서울의 이제 최근 전적도 보면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경기 기준이고, 광주도 강원처럼 최근 FC 서울 상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5경기 기준 보면은 5승 무패예요. 5승 무패. 그전에는 오히려 FC 서울이 뭐 4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5승 무패고, 이 서로 이제 좀 골을 주고 받다 보니 최근에 이제 붙었던 전적들은 오버가 많고, 그리고 광주가 홈에서는 이제 FC 서울한테 전체적으로 좀 밀리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 가장 최근 흐름으로는 광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성에서도 이제 아까 강원만큼 FC 서울 상대로 이제 광주가 흐름은 좋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크게 차이 안 나고 하면은 이제 최근 페이스로 봐야죠. 자, 광주. 그 전에 이제 아챔을 병행하면서도 이제 리그에서 성적도 그래도 꽤 냈고, 홈에서는. 근데 이제 아챔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이긴 경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득점력의 문제입니다. 광주가 그 울산전 이후에 김천 상무전부터 이기든 지든 비기든 전부 다 언더예요. 광주답지 않게. 6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항 원정에서 잡긴 했지만 다시 강원 그리고 울산 대구까지 다 이제 1득점 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그리고 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제주한테 덜미를 잡혔단 말이죠. 왜냐면 그 제주전 제외하면은 컵대회 포함해서 얘네가 지금 6경기 3승 3무로 무패 흐름을 좀 달리고 있었거든요. 리그 5경기 무패. 그리고 원정에서도 이제 3연승 중이었고, 리그는 2연승. 근데 홈에서 이제 제주한테 진 게 좀 크고 3실점이나 하면서, 왜냐면 서울도 언더가 많았거든요. 본인들이 득점을 못해도 실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였는데 오랜만에 이제 대량 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패배도 하긴 했는데, 상성은 이제 광주가 좋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원정에서 5경기 무패, 리그 4경기 연속, 그리고 2번 연속 실점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뭐 대전이나 광주 그때 이제 2대2, 1대2 2번 연속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하긴 했는데 3실점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성에서 밀리는 것도 알 테고 최근에, 그리고 광주가 되게 공격적인 팀이라서 서울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FC 서울이 또다시 대량 실점을 할 것 같진 않다. 둘의 흐름으로 봤을 땐 광주도 최근에 득점력 봤을 땐 많은 득점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리면 상당히 좋겠지만 언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언더랑 광주 프렌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배당 자체가. 그래서 저는 광주가 홈인 입장을 보고, 아까 전북은 요새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상성도 이제 무시할 만큼의 이제 전북승을 봤는데, 광주 같은 경우엔 그래도 최근 울산한테도 선제골 넣어서 비겼고, 대구전도 선제골 넣었고, 지금 2경기 연속 선제골도 넣었고, 포항을 이긴 게 좀 크다 봐요. 그때 포항이 흐름을 좀 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서울이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항도 잡았던 걸 생각하면은 저는 광주가 홈에서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광주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배당이 비슷하면 차라리 광주 프렌을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크긴 해요. 그렇다고 광주 승을 가자니 서울이 그래도 최근 원정에서 보여줬던 흐름, 그리고 실점을 많이 안 했던 상황들, 제주전만 빼면은 최근 기세는 완벽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광주 프렌을 보지만 무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고배당을 가려면 아까 얘기한 뭐 전북, 저는 이제 마엔 쪽을 조금 더 보긴 하는데 뭐 핸디무 무랑 섞어 가도 되고, 오늘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야구 경기들은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이 분석 결과가 나갈 때 표시만 해서 나갈 뿐입니다. 뭐 패스하는 경기들은 패스하고, 어차피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다. 다 애매하면 야구는 다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축구가 중요하고, 또 내일 오전에 축구가 한 경기 있는데 뭐 봐서 한 경기만 단폴로 가든, 배당이 뭐 무승부나 좀 높게 보이면,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야구 괜찮은 것 중에 있으면 MLB랑 묶어서 가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축구가 시간대가 좀 텀이 있어요. 내일은 보통 이제 낮에 하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내일은 대부분 다 저녁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있는 MLS랑 묶어가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차라리 MLB랑 묶어가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올 텐데 굳이 올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오늘 MLB 마감되는 게 3경기 있긴 한데 굳이 따로 갈 것 같진 않고, 갈 거면 MLB도 오늘 마감되는 거 건너뛰고 내일 오전에 마감되는 거랑 축구랑 이제 뭐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이제 MLB는 오전에만 따로 갔을 때가 적중률이 좋았거든요. 어제는 이제 오늘 오전 방송이 따로 없었고 어제 이제 한 번에 다 갔는데, MLB는 만약에 내일 오전에 가보고 성적이 괜찮으면 항상 오전에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즉 이제
그 전날에 마감되는 경기는 일부러 다 건너뛰고 항상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뭐 패턴을 또 가져가는 게 제 입장에서 볼 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마 좀 일찍 오게 되면 MLB나 이제 뭐 하게 되면 오전에 오고 혹여라도 오전에 못 오면 낮쯤에 와서 오후에 저녁 경기 그리고 저녁쯤에 와서는 뭐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축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 11경기. 그래서 뭐 축구 끝나고 나서 왔을 때는 뭐 저녁에 있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와서 뭐 새벽에 있는 뭐 아니면 그 다음날 있는 MLS를 미리 할 수도 있다. 미축을.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오전에 와서 해도 되고요. 미축 같은 경우. 왜냐면 해외 축구가 없기 때문에 그 텀이 좀 있잖아요. 그 저녁 시간대 비니까 그때 와서 미리 하든. 그렇다고 MLB를 가진 않습니다. 내일 MLB를 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이제 아침에 있는 미축과 묶어가기 위한 그리고 오전에 이제 낮 경기들이 없고 내일 토요일 치고는 이제 국내 축구랑 일본 축구가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 경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오전, 늦으면 뭐 낮쯤에 해서 참고하실 분들 잘 참고하시고 조합은 좀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에 쏘셔야 됩니다. 방송국에 쏘면은 확인이 잘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